이 시간에는 해병 수색교육 지옥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해병 수색교육 1, 2주 그 헤드캐리와 페다링 이제 IBS 훈련, 그러니까 수색교육 1, 2주 차의 그 IBS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IBS 훈련의 그 주된 내용은 페다링과 헤드캐리, 선착순, 그 다음에 맞기, 뭐 그런 거였는데, 역시 뭐 지옥주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지옥주는 그 잠을 자지 않는 3주차인데, 수색교육 3주차 12주 중에서 수색교육 3주차는 지옥주라고 그냥 흔히 불렀고, 공식적인 그 교육 이름이 극기주?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당시에는 지옥주라고 불렀다. 수색교육 3주차 지옥주. 지옥주는 잠을 자지 않는 훈련. 그러니까 IBS 훈련하고 1, 2주차하고 똑같이 하되 잠을 자지 않고 밤에도 계속 훈련하는 것이다. 옷을 벗지 않는다. 그러니까 처음 입었던 옷을 끝날 때까지 벗지 않는다. 5박 6일 무수면 훈련. 훈련하면서 껌뻑껌뻑 이제 졸기도 하고, 이제 그건 당연하지만, 공식적으로는 1분도 재워주는 것이 없다. 5박 6일이면, 일요일 저녁 때 순건 끝나고 시작을 해서, 9시 좀 넘어서 시작하는 거죠. 시작해서, 토요일 오전 10시, 11시,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밥 먹기 전까지, 이제 마치고 씻고 밥 먹으니까, 점심을 먹으니까 그 전까지. 그 당시에는 이제 토요일 오전 근무를 했죠. 그래서 토요일 오전까지 훈련을 일주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계속했다. 그것이 해병대 수색교육 지옥주 훈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지옥주를 시작할 때 처음에 이제 일요일 저녁 때 순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알고 있죠. 이제 지옥주가 시작된다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자는 척하고 누워 있으면 조금 있다 막 하는 막 그런 사이렌 스피커로 이렇게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뭐라고 하나요? 확성기로 확성기에 사이렌 소리가 있죠. 그거 막 틀면서 지옥주비상 소리 지르고, 조교와 교관이 몽둥이를 들고 설치면서 막 때리고, 막 쫓아내듯이, 그 내무실 밖으로 쫓아내듯이 때리고, 막 세수대야로 막 꽹가리 같은 소리 막 내고, 그러면서 이제 지옥주가 시작이 되죠. 제가 이제 수색교육 가기 전에 꼭 필요한 것이 여자 속옷이다. 정확하게는 거들인데, 요즘에는 이제 쫄쫄이를 입겠죠. 그때 당시에는 쫄쫄이가 없으니까 여자 거들을 입었다. 그래서 개인이 수색교육 시작하기 전에 각자 다 준비해온 거들을 입고 이제 계속 이제 병사로 들어갔다 다시 연병장의 집합, 그런 걸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복장을 다 갖추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한쪽에 녹화, 팬티바람에 선착순, 그러면 이제 한쪽에는 워커만 신고 팬티바람에 이제 연병장에 집합하면, 나중에는 다시 들어가서 상의 입고 집합, 그러면 이제 상의 입고 워커 신고 집합, 그렇게 해서 하나씩 서너 번 선착순 하면서 이제 복장을 다 갖추고, 팔각모에다가 워커끈을 매달고, 여기 그 카라에 그 작업복 카라에 이제 워커끈을 매죠. 그래서 모자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그러니까 모자와 작업복을 연결시키는 거죠. 워커끈으로 모자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그렇게 하면 이제 복장을 다 갖춘 것이 됩니다. 이제 속옷,
그 여자 거들을 얼마나 좋은 것을 입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좋은 옷을 입지 않았어, 행동하기 불편한 옷을 입었어, 그러면 이제 틀림없이 다칠 가능성이 있고, 다치면 이제 퇴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지껏 고생한 것이 헛수고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자 거들을 정말 좋은 걸 잘 골라 입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모르는 엉뚱하다기보다 눈치가 없다고 할까? 그래서 이제 좋은 판단을 잘 못했을 수도 있고, 또 우연히 뭐 선택을 잘 못했을 수도 있죠. 아무튼 여자 속옷, 거들을 좋은 것을 입지 못한 해병들은 고생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밀착이 잘 돼서 모래나 오물 같은 게 들어가지 않고 활동하기 편하면서 좀 질긴 그런 여자 속옷을 입어야 된다. 너무 꽉 끼는 거 입어도 그 활동하기가 어렵고, 또 좀 너무 헐렁해서 오물이나 모래 같은 게 들어가도 쓸리기 때문에 안 되고, 아무튼 여자 수색교육 지옥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자의 속옷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IBS 훈련을 했던 1,2주차와 겉보기엔 별로 차이가 없지만 괴롭히는 걸 더 많이 괴롭히고 뭐 더 힘들 수도 있는 거죠. 그 1,2주차에 누적됐던 그 피로, 그런 것이 이제 계속 쌓여갈 수도 있으니까. 겉보기엔 별 차이 없지만 일주일 내내 옷을 벗지 않고, 일주일 내내 잠을 자지 않고, 일주일 내내 그 옷이 마르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옥주의 특징,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지옥주를 시작하면 이제 하루 이틀 정도는 그 제정신으로 견딜만 합니다. 하루 이틀 정도. 그렇죠. 한 이틀 정도 잠을 안 잤다 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죠. 그 젊은 시절에. 그렇지만 이제 3일, 4일째 되면서 가장 힘들고 졸리다고 할까? 이제 피로가 완전히 쌓이는 거죠. 그래서 3, 4일째 밤은 정말 졸리다. 차라리 5일째, 6일째보다 더 졸린 것이 3, 4일째 밤이다. 그러니까 더 힘든 것이 3, 4일째 밤이다. 낮에는 좀 정신이 들죠. 낮에는 정신이 들어서 해가 뜨고 그러면서 정신이 좀 이렇게 들죠. 정신이 든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그때 기억이 잘 나는 거죠. 그때 당시 4일째 오전, 3일째 오전은 기억이 나는데 3일째 밤, 4일째 밤, 이렇게 밤은 기억이 잘 안 나. 특히 새벽 12시, 1시, 2시, 3시, 4시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 이후 시간은 또 기억이 나. 그런 걸로 봐서 3, 4일째 밤이 가장 힘들게 느껴진다. 가장 비몽사몽하는 그런 시간이다. 이제 이 지옥주는 쉬지 않고 계속 공부보트 이고 헤드캐리하고 페달링을 하고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계속 하는 거죠. 헤드캐리에서 어디까지 갔다 하고 어디까지 끝없이 걷고 끝없이 기압받고 계속 그것을 반복하는 거. 헤드캐리 반복, 페달링 반복. 잠을 자지 않고. 3일째 밤인가 4일째 밤인가 이제 가장 힘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포항제철 안으로 들어갔는지 포항제철 울타리 밖, 이제 저는 포항제철 안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공보트를 메고 하는데 옆에 커다란 그 공장들이죠. 포항제철이 커다란 기둥, 거대한 기둥, 그 제철 회사의 거대한 그 새로 된 구조물,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불빛이 많죠. 불빛이 많은데, 그 불빛들이 좀 거대하지만 가볍게 느껴지는 그 가물가물한 상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당시에 이제 우리 중대에
수색대에 있다가 IBS 책임자로 오신 그 선임하사님, 영해거주 그분이 계셨는데, 수색대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3위대대로 와서 그 IBS 뭐 구모보트 같은 거 이렇게 책임지고 그러는 분이었는데, 우리 중대의 그 화기 소대장이었는데, 강 선임하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그 우리가 수색교육 받는 3일째 밤인가 4일째 밤에 포항제철을 지나가는데 가물가물한데 그분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저분이 오셨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이게 꿈을 꾸는 건지, 근데 이제 그 순간이 지나가고 아침이 되었을 때 어젯밤에 강 선임하사님이 오셨는데, 그분 진짜 왔었나? 아니면 내가 꿈을 꿨나? 이제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3일째 밤, 4일째 밤에는 거의 뭐 몸은 움직이고 그러는데 그냥 꿈속 같다. 그러니까 비몽사몽인 거죠. 비몽사몽. 비몽사몽인 상태에서 그 각자 사람마다 이제 그 해병들마다 다르게 반응을 하는데, 어떤 해병은 계속 횡설수설하는 그 해병이 있습니다. 헤드캐리 하면서 계속 뭐라고 쭝얼쭝얼 하죠. 포항제철 굴뚝에 라면을 끓여 먹자, 그런 황당한 얘기. 이게 라면이 먹고 싶은지, 야 포항제철 저 굴뚝에다 라면 끓여 먹자, 그런 그 꿈이라는 게 그렇죠. 어떤 기억과 의식의 조각들이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렇게 모여져 있고 그것이 연결이 돼 있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연결이 안 될 만한 내용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뭐 자기 자신이 이렇게 어떻게 다른 상태로 변하기도 하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처음 본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건데, 그때 그 이제 꿈이라는 게 그런 건데, 그때 그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그 우리 팀이다 그러면 우리 팀의 어떤 해병이 포항제철 굴뚝에다 라면 끓여 먹자 이렇게 그런 말도 하고, 또 자꾸 지금 엄마가 자기를 부른다면서 집에 가야 된다고 막 이제 그런 해병도 있고,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수색교육 1, 2주차 그 IBS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어떤 해병이 도망갔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색대 중에 그 쫄명이었던 것 같은데 그 해병이 도망갔어. 근데 그때도 그 아마 지옥주 때 도망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그 사람이 없어졌는데도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전부 다 비몽사몽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 수색교육은 비몽사몽한 그런 순간들의 연속이고, 또 횡설수설하는 그런 해병들이 속출을 하는 거죠. 아무튼 그 비몽사몽하면서 계속 쭝얼쭝얼하기도 하고, 뭐 그 자기 그 무리죠, 대열을 이탈하기도 하고, 이제 막 그런 것이 그 수색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3, 4일째가 가장 힘들고, 그 4일째, 5일째 밤 이때는 좀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움직인다. 이제 몸에 그 힘이 다 빠져나가서 가벼워진 느낌. 뭐 선착순 하려면 뭐 힘차게 뛸 수가 없이 그냥 어기적 하는 그런 의식, 정신과 감각이 사라졌다, 뭐 그런 느낌. 뭐 심하게 말하자면 뭐 영혼이 가출했다. 영혼과 정신이 뭐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영혼과 정신이 가출을 했다. 그 정도로 무엇인가 이렇게 비어있는 느낌, 정신이 없는 느낌. 그러니까 반은 죽었다. 산송장과 같은 느낌인 거죠. 몸에 힘이 없기도 하고 정신도 없기도 하고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기도 하는 것 같고, 고통도 좀 없을 수도 있고, 조교들이 선착순하면서 좀 괴롭히거나 때려도 그런 거에 그냥 무뎌져 있는 상태.
이제 의식 속에 하나 남아있는 거, 아, 이 시간이 지나고 5일째다. 그러면, 많이 지났네. 6일째다. 6일. 이제 5일째 밤, 5박 6일이니까, 5일째 밤에는 보물 찾기 같은 걸 하는데, 팀별로 고무보트 메고, 어디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오고, 막 그런 거 이제 각자 움직이는데, 빨리 어디 찾아갈 곳을 다 이제 빨리 돌아서 온 팀이 1등. 그래서 그 1등들은 좀 어떤 혜택을 주나, 그런데 사실 그렇게 혜택을 준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우리가 1등 하자, 빨리. 등수 안에 들자.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죠. 그런데 헤드캐리하고 빨리 돌아야 되는데, 좀 약은 팀들은 고무보트를 이렇게 트럭 같은 걸 잡아서 이동시킨 그런 팀들도 있고, 또 뭐 5곳을 돌고 와야 되는데, 다 돌지 못하고, 그냥 뭐 한 3군데 정도 이렇게 갔다 온 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마지막 날은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빨리 끝나기만 기다리고, 근데 오히려 마지막에는 좀 정신이 들었던 것 같고, 하여튼 3일째, 4일째 밤이, 가장 힘들은 것 같다. 하염없이 헤매는 육체? 정신이 나가서 하염없이 헤매는 육체가 아니었을까. 5일째 밤에는 그나마 좀 오히려 더 정신이 들고, 이제 우리 각 2대대, 4대나 있는 수색대 말고 각 2대대는 사단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중대에 잠시 들리면 자기 중대에서 선임들이 빵 같은 거 먹을 거 준비해서 이렇게 고무보트에 넣어주고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아무튼 수색교육 지옥주는 비몽사몽하는 주고 3, 4일째가 가장 힘들고 그 다음에 횡설수설하고 뭐 이렇게 페달링 같은 거 할 때 졸면서 이렇게 물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러면 또 그 중에서 선임한테 혼나기도 하죠. 쫄병이 그러면. 이렇게 페달질 하면서도 눈이 살살 감기고, 헤드캐리 하면서도 눈이 살살 감기고, 가만히 세워놓으면 까박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렇죠. 이 지옥주 때는 화장터에 가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IBS 훈련 기습특공 할 때의 화장터 담력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화장터에 들어갔을 때는 그때와 똑같습니다. 시체 태운 느끼한 냄새가 나고, 그렇지만 화구와는 너무 따뜻해서 거기서 자고 싶을 정도로 따뜻하고, 또 이제 화장터로 올라오는 동안에 막 기합 받고 이제 한 명씩 올라가는데 귀신 같은 게 막 가짜로 귀신 같은 문짝을 하고 나타나고, 이제 그런 건 좀 무섭지도 않고 그랬죠. 형산강 직립 다이빙도 했는데 그게 수색 지옥주 때 했는지 IBS 1, 2주차 했는지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지옥주 때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화장터에도 가보고 담력훈련하고 또 형산강에서 다리 위에서 직립다이빙도 하고, 그때 요즘에는 훈단에서 직립다이빙 훈련을 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 등급을 나눠서 한다 그럽니다. 잘하는 해병들은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가고, 고소공포증 있고 그런 해병들은 그냥 밑에서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가는 해병은 뭐 한 10분의 1도 안 된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암훈련이라 그러는데, 요즘에는 이암훈련. 근데 그때 우리는 이암훈련을 수색교육이 아닌 수색교육을 받지 않는 해병들은 지금 해병들이 하는 이암훈련의 경험이 없죠. 그러니까 직립다이빙. 우리 때는 그러니까 수색교육을 받는 사람들만, 그런 해병들만 형산강에서 직립다이빙을 했다. 그러니까 이암훈련을 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뭐 다른 훈련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좀 위험한 훈련 뛰어내리고 그러는 건 좀 고소공포증이 있는 해병들은 잘 못하고, 저는 이제 고소공포증이었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딱 하고 교관님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거의 정확하게 잘 할 수 있죠. 근데 이암훈련의 어려운, 그러니까 직립 다이빙의 어려움은 그 높은 데 가서 이제 밑에 강이 있는 거죠. 다리 위에서, 높은 다리 위에서 밑에 강으로 뛰어내리는 건데, 이렇게 내려다보면 무섭죠. 그래서 고소공포증이 있는 그런 해병들은 주저주저하고 못 뛰어내리고, 그때 이제 자세가 이제 일자로 딱 서서 다리를 이렇게 꼬고 손으로 여기 주요 부위 가리고 턱 이렇게 하고 이렇게 뛰어내리는 건데, 일자로 딱 똑바로 서서 끝까지 그 강, 물에 떨어질 때까지 일자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똑 떨어져야 되는데, 뛰어내린 다음에 몸이 그 물에 빠지기 직전까지 그 시간이 불과 1, 2초 될까? 근데 그 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집니다. 떨어지는 사람, 당사자는. 그래서 한참 안 떨어져. 왜 어디지?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퐁당 빠지죠. 그러면 자세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해병은 다시 할 수도 있죠. 자세 좋을 때까지, 그러면 물속에 빠지는 순간까지 계속 이렇게 딱 하고 그대로 일직선으로, 몸을 일직선으로 곧게 편 다음에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죠. 그럼 멋있게 쫙 빠집니다. 이렇게 물속에 빠져서는 이렇게 팔을 벌려서 더 깊게 들어가지 않게 이제 그렇게 훈련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옥조 얘기를 했는데 그 비몽사몽 횡설수설, 해병 수색교육, 지옥조, 또 그 직립 다이빙 잘하는 법이라고 할까? 물에 빠질 때까지 몸을 전혀 구부리지 않고 똑바로 이렇게 딱 있는다. 그것이 이제 그렇게 못하면 불합격해서 이제 다시 할 수 있으니까 직립 다이빙 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비몽사몽 횡설수설, 해병대 수색교육, 지옥조 3, 4일 밤이 가장 힘들다. 영혼과 정신이 가출한 느낌. 내가 있는데 내가 없어. 그런 느낌? 비몽사몽. 온몸에 진기가 다 빠져나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색교육, 지옥주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